강세장입니다. 여러 악재를 딛고 가고요. 코스피가 3,700을 넘어가는 파죽지세장인데 잠깐 시장 분석하면서 여기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오늘 이혼 소송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과 관계가 꽤 있기 때문에요. SK그룹주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 좀 더 알아보고 다시 분석 이어가도록 할게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듣겠습니다. 엄수빈 기자 연결돼 있죠? 있습니다. 네.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지 약 1년 5개월 만입니다. 네, 말씀 이어주십시오. 먼저 대법원 판결 내용부터 우리가 파기환송 들었는데 조금 자세히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네. 네. 엄수빈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군요. 일단 상당히 큰 금액의 이제 금액들을 결정짓지 않고 대법원이 2심에서 다시 판정을 하라는 내용이 이제 소위 이제 파기 이제 환송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엄수빈 기자 들리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네, 연결이 조금 생방으로 아무래도 연결하다 보니까 조금 현장하고의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1조 4천억 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크고 SK그룹이 지금 사실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형국이고 SK그룹주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관심이 있었고 오히려 사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 SK그룹 주가가 좀 주 SK가 급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SK그룹 주식회사 SK는 주가가 떨어지는 얘기는 시장은 어쨌든 최태원 회장에게 조금 유리한 국면으로 가는 거는 맞지만 또 지난한 시간들을 이게 확정될 때까지의 판정 시간들을 기다려야 된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불안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연결이 조금 늦어지면 우리 SK그룹 주가 한 번만 돌려주실 수 있어요? 네. 그룹 주가부터 좀 확인을 하고 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주사 SK가 가장 관심이 있고요. 그 밖에 지금 사실 돈 제일 잘 버는 거는 SK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의 직접적인 영향이야 크지 않다고 봐야 되죠. 예. 그리고 이제 SK 또 SK 그룹주들 움직임인데 SK 스퀘어도 흐름 좋고요. 네, 주 SK가 조금 밀려갑니다. 하이닉스는 무슨 일 있어? 오히려 하이닉스는 오르네요. 인스나하고 이제 오르고요. 네, 예, 다시 취재 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볼게요. 엄수빈 기자 들리시면 전해 주십시오. 왜 자꾸 전화를 끊는? 오늘 연결이 참 매끄럽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판결 이런 것들이 원래 사실 대법원 판결은 또 오후에 보통 2시경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오전에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오전에 이제 현장에 기자가 이제 나가서 저희가 직접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결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양해 말씀 다시 드리겠고요. 자, SK 사실은 SK 오늘 이혼 소송 관련해서 주식회사 SK가 어떻게 될 것보다는 시장의 관심은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될 건가 훨씬 더 관심 많으실 거예요. 네, 하이닉스는 근데 워낙 기세 좋게 지금 가고 있는 형국이고요. 오히려 이 뉴스 이후에도 하이닉스가 급등세네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관심사. 반도체에 집중하면 된다. 사실 크게는 그렇게 되면 되는 거고요. 네, 연결됐어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엄수빈 기자 들립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경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지 약 1년 5개월 만입니다. 항소심 선고와 같이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진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을 뒤집은 겁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는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 형성 과정의 기여도 판단에서 쟁점이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해서는 뇌물이라며 법 보호 영역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결국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노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로써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재산 분할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8년여의 법적 공방은 또다시 길어질 전망입니다. 예,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이제 SK그룹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번 결정으로 당장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항소심이 다시 진행되면서 재산분할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길어질 수 있지만 재산분할액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산분할 리스크를 씻어낸 겁니다. SK그룹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로 오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면서 재심리에서는 새로운 증거와 논리가 등장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엄수빈 기자와 함께 대법원 연결해서 최태원 회장과 노세훈 관장의 이혼 소송 관련된 이게 좀 금시법을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연결을 하는 거고요. SK그룹의 영향이 또 있어서 그런데요. 관련된 내용 전공했고 저희는 또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계 최고 전문가들 모시고 우리가 관심 있는 투자와 관련된 분야를 집중 분석하는 스페셜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상원 부장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뭐 AI가 대세고 워낙 버블론이 있긴 합니다만 그 수증기를 머금듯이 폭풍이 계속 성장하는 건데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반도체도 그렇지만 에너지 전력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일부 어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도 좀 거품이 거기 껴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미군이 미군 기지 전역에 이제 SMR 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원전주 이슈나 분위기 좀 짚어주세요. 네. 그 어제 같은 경우 미국의 네. 원전주가 대표적으로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네. 18% 정도 올랐고 오클로도 급등. 예, 그렇죠. 오클로는 급등을 안 했고요. 급등은 아닌데. 예, 좀 소폭 네, 마이너스 네, 네.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센트러스 에너지 네. 우라늄 농축액을 하는 그 부분이 10%. 그래서 거의 1년간 이제 그 상승률을 보면은 거의 400%, 500% 네. 갖고 원전주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발생한 일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처음으로 시가총액 순위 5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5위라는 숫자는 53조가 등극하면서 여태까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위였는데 방사는 누르고 원전주가 5위로 등극했기 때문에 이 원전의 바람은 당연히 주가로서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주가들이 글로벌로서 원전주들이 많이 오르면서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가장 크게 작용했던 나라는 미국입니다.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4가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 10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로 늘리겠다. 그럼 300기가와트라는 거는 보통 원자로 하나에 1기가와트거든요. 네. 그럼 거의 300기가를 이제 건설하는 그런 부흥을 일으켰고 아까 잠깐 이제 MC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육군에 선진 원자로를 배치하는 것도 그 4개 행정명령 중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원전에 대한 부흥이 활성화되면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원전주의 상승은 그런데 이제 5월 달에 그 불을 지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부르짖으면서 원전주가 지금까지 상승 중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SMR도 투자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전반적인 원전 산업, 원전 기업들이 이런 걸 누리고 있냐라고 하면 퀘스천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지금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미국처럼 그렇게 우리의 기조 자체는 적극적인 방향성은 아니잖아요. 기존의 탈원전에서 우리 정부의 방향은 어때요? 예.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예. 뭐 국민성장펀드 150조라든지 왜 이게 좀 중요하냐면은 AI 관련 투자. 그럼 왜냐면 아까 이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AI 관련 투자가 하면서 AI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우리의 GDP도 성장하고 뭐 그런 것들을 기약해서 그런 실용적인 면이 있는데 네. 그 AI 투자에 또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가장 큰 원전이라고 봤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지금 뭐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아프리카, 유럽에서도 다 원전에 대한 부흥을 지금 외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제 실용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좀 자가장적, 약간 세국 정책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잘못된 정책이지만은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원전의 암흑기에서는 뭐 탈원전을 하던 뭘 하던 원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수출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하는 망정.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한다고 하는 게 신규 원전 2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안 한다고 한 망정 앞으로는 글로벌의 원전에 대한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체코 원전도 성공을 했고 뭐 조만간에 사우디 원전도 이제 성공을 할 가능성이 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분이 있고 특히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300기가와트를 원전을 하려고 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책은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물론 이제 우리에서 생태계가 그렇지만은 방산같이 수출이 잘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탈원전에 대한 그런 우리나라의 세국 정책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원전 수출에 대한 예. 부흥으로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내 원전 업체들이 생태계를 만들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때 걸림돌이 웨스팅하우스란 말이에요. 체코 원전 때도 그게 뭐 무슨 노예 계약 뭐 이런 원전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 유럽이나 뭐 미국을 제외하고 아시아나 중동 이런 쪽은 뭐 좀 우리가 그래도 자유롭게 갈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뭐 사우디 원전 수출 관련해서 이게 또 조금 새롭게 또 발목을 잡는 모양이죠. 사우디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APR 1400을 사용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AP1000 했는데 AP1000에 대해서 좀 쓰라고 아니 사우디가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예. 그런데 뭐 AP1000을 예. 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그거는 솔직히 AP1000을 설사한다고 해도 그거를 생산하는 저기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거기는 이제 설계 기술만 갖고 있고 생산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아까 말한 AP1000이랑 누가 쓴 거예요? 사우디 측에서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미국이- 압력이 들어왔다는 설이 있다고 예. 조국 혁신당 의원이 예. 얘기를 한 거이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근데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국회 요새 예, 이제 국정감사. 국정감사에서 거기서 이제 발언을 했었고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고 첫 번째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사우디에서 우리가 수주 받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그리고 나서 AP1000을 쓰는지 APR 1400을 쓰는지 그게 관건인 거고요, 결론적으로. 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중동 쪽은 미국 쪽이 웨스팅하우스가 터치 안 하기로 그렇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사우디에서는 이제 수주를 받고 나서 AP1000을 쓰든지 APR 1400을 쓰든지 그때 가서 걱정해도 무리지 않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뭐 시총 상위 순위가 바뀐다는 게 그 주식시장의 지형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바이오가 잘할 때 바이오가 쭉 올라가고 그러죠. 2차 전지가 갈 때 2차 전지 올라가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시총 역전한 5위라 그러셨죠. 네, 그 얘기 하셨는데 미국 시장에서 가스터빈 수주 소식이 있었어요. 뭐 의미 좀 알려주세요. 보통 이제 가스 터빈 같은 경우에는 네. 고온 고압이기 때문에
거의 제트 엔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만들었고, 이제 GE 버너버라든지, 그다음에 지멘스 에너지라든지, 미쓰비시 중공업이 네. 세 업체만 거의 70에서 80% 독점을 했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드디어 국산화하면서 2년 전에 보령의 가스발전소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레코드를 쌓고 드디어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했는데 지금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제가 원전의 암흑기와 원전의 성장기가 중요한 거지 지금 가스터빈은 엄청나게 성장하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AI 시대에 또 데이터 센터에 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가스발전소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버틀락에서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GE 버너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주를 주면은 2029년, 2030년에 받습니다. 그리고 지멘스 에너지도 2028년, 그다음에 뭐 미쓰비시 중공업도 2029년에 받기 때문에 그만큼 보틀력이 걸려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규 수출이지만 이번에 수출을 했다는 거는 레코드가 쌓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보틀력이 걸린 시장에서 엄청나게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진출 속도는 많이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첫 수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시장에서 지금 진출했기 때문에 점유율이 계속 올라갈 네, 수 네.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이제 세 개 업체가 독점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출하는 거니까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 그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뭐 수출 금액이나 이런 것보다도 상당히 소위 이제 그쪽에 길을 텄다. 그죠? 네. 네. 이런 의미를 해주신 거고요. 시간이 저희가 많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 원전주를 볼 때 소위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죠? 실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이후에 좀 봐야 될 모멘텀을 종합해 주시고 예, 원전주 관심주 토픽까지 한꺼번에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은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원전은 수주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주를 받아서 거의 착공 시기까지 한 6, 7년 걸리는 거니까 수주의 금액이 얼마만큼 받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지 실적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체코 원전이 7월 4일 날 이제 그러니까 6월 4일 날 우선 협상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빠르면 10월 말, 뭐 늦으면은 4분기 안에 한수원이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한전기술한테 발주를 줍니다. 네. 그러면 수주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수주 금액도 중요한 포인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우디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발주를 주면은 바로 체결되는 게 아니라 우선 협상이 한 1년 정도 걸릴 건데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분위기도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탑픽으로 보면은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까 이제 제가 체코 원전 그 수주 금액이 확정되는 부분, 그다음에 사우디에 대한 진출 가능성, 그다음에 특히 이제 SMR 쪽에서는 거의 파운드리 업체 같이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조만간에 또 수주로서 처음 수주를 받으면서 좀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탑픽으로 볼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탑픽은 삼성물산입니다. 네. 삼성물산은 이제 우리나라 보시면 시나노 오르코기에 대해서 건설을 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대한 원전에 대해서는 건설 능력이 있고 특히 지금 SMR 쪽으로 시공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루마니아 프로젝트에 진출해 있고 그다음에 스웨덴 프로젝트에 또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그 며칠 전에는 GE 버너와 GE 히다치가 SMR 3.5세대 네. 그거를 300메가와트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공을 삼성물산이나 하기 위해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성장성이 좀 삼성물산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 관련해서 삼성물산이 이제 건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에서는 이제 현대건설이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삼성물산 그리고 가장 탑픽 중에 탑픽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여전히 관심주로 봐야 된다. 예, 원전 관련된 또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 IM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상원 부장님 오늘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